젊은 날로 돌아간 하루. 첫사랑의 편지를 다시 만나다. 안녕하세요. 두근두근 인생입니다.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72세의 김혜라는 그날 아침 거울을 보고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거울 속에는 25살의 자신이 서 있었거든요. 주름 하나 없는 탱탱한 피부와 까만 머리카락이 정말이었습니다. 혜라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만져보았죠.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바로 그때 책상 서랍에서 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50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못했던 첫사랑의 편지가 들어있는 그 서랍에서 말이죠. 만약 단 하루라도 젊은 날로 돌아간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오늘은 기적 같은 하루를 보낸 혜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혜란은 좁은 원룸 침대에서 눈을 떴죠. 어제 밤 낡은 앨범을 보다가 깜빡 잠이 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앨범에는 젊은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죠. 특히 대학 시절 찍은 사진들이 많았습니다. 혜란은 천천히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발걸음이 이상하게 가벼웠죠. 평소에 느끼던 무릎 통증도 없었고 허리도 곧게 펴졌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불을 켜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혜란은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거울 속에는 25살의 자신이 서 있었거든요. 긴 생머리가 어깨까지 내려왔고 피부는 도자기처럼 매끈했습니다. 주름 하나 없는 얼굴이 너무나 낯설었죠. 이게 꿈이야. 아니면 정말 돌아간 건가? 혜라는 자신의 뺨을 꼬집어 보았습니다. 아팠습니다. 꿈이 아니었죠. 혜라는 다시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정말 25살의 자신이 맞았습니다. 혜라는 서둘러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죠. 날짜는 오늘이 맞았습니다. 2025년 9월 17일. 시간은 돌아가지 않았는데 몸만 젊어진 것이었죠. 창밖을 내다보니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도시는 잠들어 있었고 가로등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혜라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면서도 설레었거든요. 그때 갑자기 대학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25살이던 그때 혜라는 도서관에서 공부만 했었죠. 장학금을 받아야 했기에 연애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연애를 할 용기가 없었던 것이죠. 윤석 오빠. 혜라는 그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선배였던 윤석은 혜란을 좋아했었죠.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지만 혜란만 모른 척했었습니다. 가난한 집안 사정 때문에 사랑도 사치라고 생각했거든요. 혜란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낡은 옷들 뿐이었지만 젊은 몸에는 뭘 입어도 예뻐 보였죠. 청바지와 흰 셔츠를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모습이 정말 25살 대학생 같았습니다. 책상으로 다가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 칸에는 오래된 편지 봉투가 하나 있었죠. 50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못한 편지였습니다. 윤석이 졸업식 날 건넨 편지였죠. 그날 윤석은 말했었습니다. 나중에 열어봐. 지금은 말고. 혜라는 그 편지를 받고 집에 와서 서랍에 넣었죠. 그리고 다음날 윤석은 군대에 갔고 혜라는 취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길은 갈라졌죠. 혜라는 편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지금 열어볼까? 하지만 이내 다시 서랍에 넣었죠.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거든요. 혜라는 거울 앞에서 다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기적이 일어난 것일까? 왜 하필 오늘일까? 혜라는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창밖이 서서히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의 어둠이 걷히고 아침이 다가오고 있었죠.
헤라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후회 없이 살아보자. 못했던 일들을 해보자. 헤라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죠. 시간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지만 오늘 하루 나에게는 기적이 허락된 것 같아. 이 기적을 어떻게 써야 할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헤란의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처음 대학에 입학하던 날처럼 모든 것이 새로웠죠. 세상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파트를 나선 헤라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공기마저 상쾌하게 느껴졌죠. 72세의 몸으로는 느낄 수 없었던 활력이 온몸에 가득했습니다. 헤라는 가볍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헤라는 집으로 돌아와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아까 만지작거렸던 편지가 계속 신경 쓰였죠. 50년 동안 열어보지 못한 편지.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헤라는 서랍을 열고 편지를 꺼냈습니다. 봉투는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죠. 열어보지 못한 고백이라고 봉투 뒷면에 연필로 적어둔 글씨가 보였습니다. 자신이 쓴 글씨였죠. 그때를 떠올려 보니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졸업식이 끝나고 윤석이 다가왔었죠. 헤라나 이거 받아.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읽어봐. 지금 말고. 윤석의 얼굴이 붉어져 있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헤라는 왜 그때 편지를 열어보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무서웠던 것 같았어요. 윤석의 마음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던 자신이 비겁했던 거죠. 가난이 부끄러웠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편지를 손에 들고 헤라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지금 열어봐야 할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둬야 할까?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죠. 젊은 몸으로 돌아온 기적 같은 날이었습니다. 헤라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지 3장이 들어 있었죠. 윤석의 글씨가 가득했습니다. 첫 줄을 읽는 순간 헤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헤란아, 이 편지를 쓰는 내 마음이 얼마나 떨리는지 알까? 3년 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 너무 많아. 하지만 내 앞에서는 한마디도 제대로 못했지. 그래서 편지로 쓴다. 헤라는 편지를 내려놓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윤석의 마음이 이렇게 간절했는데 왜 자신은 외면했을까? 그 시절 자신이 너무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다시 편지를 들고 읽어 내려갔습니다. 처음 너를 본 날을 기억해. 도서관에서 혼자 공부하던 너. 너무 예뻐서 한참을 바라만 봤어. 말 걸 용기가 없었지. 그러다 우연히 같은 수업을 듣게 되었고 조별 과제로 만나게 되었지. 헤란도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윤석이 조장이었고 헤란은 조언이었죠. 윤석은 늘 헤란을 챙겨주었습니다. 밥 먹었는지 물어보고 커피도 사주고 책도 빌려주었죠.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너와 함께한 시간들이 내 대학 생활의 전부였어. 네가 웃으면 나도 행복했고 네가 힘들어하면 나도 아팠어. 하지만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없었어. 그래서 고백하지 못했어. 헤라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윤석도 자신과 같은 마음이었구나. 서로 좋아하면서도 표현하지 못했던 것이죠. 얼마나 답답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군대에 가면 2년이야. 그동안 너를 잊으려고 노력해볼게. 하지만 아마 못 잊을 것 같아. 네가 행복하기를 바라. 누구와 함께하든 꼭 행복해야 해. 사랑한다 헤라나. 편지를 다 읽고 헤라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50년 만에 확인한 윤석의 마음이었죠. 그 긴 세월 동안 이 편지는 서랍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헤라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윤석의 번호를 찾았죠. 몇 년 전 동창회에서 번호를 교환했었지만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었습니다. 윤석도 마찬가지였고요.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하다가 혜라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먼저 준비할 것이 있었죠. 젊어진 자신의 모습으로 윤석을 만나야 했거든요. 혜라는 거울을 다시 보았습니다. 여전히 25살의 모습이었죠. 이 모습이 언제까지 유지될지 몰랐지만 오늘 하루는 이렇게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화장을 했습니다. 오랜만이었죠. 72세가 되어서는 화장도 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젊은 얼굴에 화장을 하니 더욱 예뻐 보였습니다. 준비를 마친 혜라는 다시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오늘 윤석을 만나야겠다. 50년 전에 하지 못했던 대답을 해야겠다. 나도 사랑했다고. 나도 너를 좋아했다고. 혜라는 집을 나서 옛 대학가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많이 변했지만 여전히 젊은이들로 붐비고 있었죠. 카페들이 즐비했고 거리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혜라는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50년 전 이 거리를 윤석과 함께 걸었던 기억이 떠올랐죠. 시험 끝나고 함께 떡볶이를 먹었던 분식집은 사라지고 프랜차이즈 카페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죠.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지만 혜라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윤석이었죠. 74세가 된 윤석이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혜란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다가가고 싶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죠. 지금 자신은 25살의 모습이었습니다. 윤석이 알아볼 리 없었죠. 석이 오빠. 혜란은 속으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소리 내어 부를 수는 없었죠. 윤석은 혜란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당연히 젊은 혜란을 알아보지 못했죠. 혜란은 윤석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허리가 조금 굽었고 걸음이 느렸지만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죠. 윤석은 골목으로 들어가 작은 서점으로 들어갔습니다. 혜란도 조심스럽게 서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윤석은 시집 코너에서 책을 보고 있었죠. 혜란은 멀리서 윤석을 지켜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윤석이 고른 책은 사랑 시집이었습니다. 혜란은 놀랐죠. 74세에도 사랑시를 읽는다니. 윤석은 책을 사서 서점을 나갔고 혜란도 뒤따라 나왔습니다. 윤석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방금 산 시집을 펼쳐 읽기 시작했죠. 혜란은 조금 떨어진 벤치에 앉아 윤석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윤석의 백발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모습이었죠. 하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혼자 시를 읽는 노인의 뒷모습이 외로워 보였거든요. 혜란은 용기를 내어 윤석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제가 길을 잃어서요. 혹시 지하철역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혜란이 물었습니다. 윤석이 고개를 들어 혜란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윤석의 눈이 커졌죠. 뭔가 낯익은 얼굴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저쪽으로 쭉 가시면 여기 나옵니다. 윤석이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혜란은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돌아섰죠.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혜란은 다시 윤석을 돌아보았습니다. 윤석도 혜란을 보고 있었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윤석의 눈에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이 아가씨는 누구일까? 왜 이렇게 낯이 익을까? 죄송한데 우리 어디서 만난 적 있나요? 윤석이 물었습니다. 혜란은 고개를 저었죠. 아니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혜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석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래요. 제가 착각한 것 같네요. 나이가 들면 이런 일이 자주 있어요. 윤석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혜란은 그 자리를 떠나며 생각했습니다. 세월은 정말 잔인하구나. 서로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변해버렸구나. 하지만 마음속 기억은 여전히 선명한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혜란은 계속 윤석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늙었지만 여전히 따뜻한 눈빛이었죠. 50년이 지났는데도 그 눈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혜란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여전히 젊은 모습이었죠. 하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거울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거울 속에는 젊은 자신이 있었지만 거울 밖 실제 손을 보니 다시 72세의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혜란은 당황했죠. 이게 무슨 일이야? 거울 속과 현실이 다르다니. 혜란은 다시 얼굴을 만져보았습니다. 주름이 잡혔습니다. 72세의 얼굴이었죠. 하지만 거울을 보면 25살이었습니다. 두 개의 시간이 공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책상 위에 놓인 일기장이 저절로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글자가 하나씩 새겨지기 시작했죠. 오늘 하루 내가 진심을 말하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 혜란은 놀라 일기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가 쓰는 거지? 하지만 아무도 없었죠. 글자는 계속 새겨졌습니다. 시간은 자정까지다. 그 전에 진실을 고백해라. 혜란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오늘 하루 주어진 기적은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50년 전 하지 못했던 고백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윤석에게 진심을 전하라는 것이었죠. 혜란은 다시 거울을 보았습니다. 젊은 자신이 거울 속에서 말하는 것 같았죠. 용기를 내.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사랑한다고 말해. 후회하지 말고. 혜란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윤석의 번호를 눌렀죠.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윤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윤석 씨 저예요. 김혜란이에요. 혜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그리고 윤석이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혜란이, 정말 네가 맞아. 네, 맞아요. 오랜만이에요. 우리 만날 수 있을까요? 혜란이 물었습니다. 윤석이 대답했죠. 그럼요. 언제든지요. 어디서 만날까요? 두 사람은 약속 장소를 정했습니다. 옛날 자주 가던 대학가 카페였죠. 지금은 다른 카페가 되었지만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혜란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72세의 몸이었지만 최대한 단정하게 차려입었죠. 그리고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시간은 잔인하지만 사랑은 때로 기적을 허락한다. 카페로 가는 길에 혜란은 편지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50년 만에 여러 번 그 편지를 윤석에게 보여주고 싶었죠. 그리고 자신의 마음도 전하고 싶었습니다. 카페에 먼저 도착한 혜란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밖을 보니 저 멀리서 윤석이 걸어오고 있었죠.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혜란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윤석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혜란을 발견하고 환하게 웃었죠. 그 미소는 50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혜란아 정말 오랜만이야. 윤석이 혜란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혜란도 미소를 지었죠. 그러게요. 너무 오래되었네요. 우리가 이렇게 늙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었죠.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막막했죠. 50년의 세월이 그 사이에 있었으니까요. 윤석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까 대학가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어. 너와 똑같이 생긴 젊은 아가씨를 봤거든. 순간 시간이 거꾸로 흐른 줄 알았어. 헤라는 놀랐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신기한 일이네요. 저도 가끔 젊은 시절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윤석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헤라나 그때 내가 준 편지 기억나? 졸업식 날 준 편지 말이야. 혹시 읽어봤어? 헤라는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윤석의 눈이 커졌죠. 아직도 가지고 있었구나. 헤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에서야 읽어봤어요. 윤석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50년 만에. 왜 이제야 읽어본 거야? 헤란이 눈을 내리깔며 대답했죠. 무서웠어요. 당신의 마음을 확인하는 게, 그리고 제 마음을 인정하는 게. 윤석이 헤란의 손을 잡으려다가 망설였습니다. 그럼 이제는 알겠네. 내 마음이 어땠는지. 헤란이 고개를 들어 윤석을 바라보았죠. 네, 알아요. 너무 늦게 알아서 미안해요. 헤란은 편지를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윤석은 자신이 쓴 글씨를 보며 쓸쓸하게 웃었죠. 참 젊었구나, 그때는. 사랑한다는 말도 못하고 편지에만 썼으니. 헤란이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신을 좋아했지만 말하지 못했어요. 가난이 부끄러웠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모른 척했어요. 두 사람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50년이나 지난 지금에서야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것이죠. 너무 늦은 고백이었지만 그래도 다행이었습니다. 윤석이 물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결혼은 했고. 헤란이 대답했죠. 결혼했어요. 좋은 사람이었죠. 10년 전에 먼저 갔지만. 당신은요? 나도 결혼했지. 아이들도 낳고 평범하게 살았어. 아내는 5년 전에 떠났고. 지금은 혼자야. 윤석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헤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때 편지 왜 안 열어봤어? 헤란이 반대로 물었죠. 왜 지금 말고 나중에 열어보라고 했어요. 윤석이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용기가 없었어. 거절당할까봐. 편지를 읽고 네가 부담스러워할까봐. 그래서 나중에 읽으라고 한 거야. 비겁했지. 헤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둘 다 비겁했어요. 서로를 너무 아끼는 나머지 표현하지 못했죠. 그게 우리의 실수였어요. 윤석이 이번에는 정말로 헤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죠. 이제라도 알게 되어서 다행이야. 늦었지만 후회는 없어. 헤란도 윤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요. 이제라도 당신에게 말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나도 사랑했다고. 나도 당신을 좋아했다고. 카페의 젊은 손님들이 두 노인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나이든 연인들의 모습이 아름다워 보였거든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았죠. 헤란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잡았습니다. 숨이 막히는 듯한 통증이 왔죠. 윤석이 놀라 헤란을 부축했습니다. 헤란아, 괜찮아. 무슨 일이야? 헤란은 괜찮다고 손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창백해졌죠. 그때 헤란의 눈에 거울이 보였습니다. 카페 벽에 걸린 거울이었죠. 거울 속에는 젊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젊은 헤란이 거울 속에서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마지막 기회야.
후회 없이 말해. 모든 것을 털어놓아. 해라는 숨을 고르고 윤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윤석 씨,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5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둔 말이에요. 들어주실래요? 윤석이 혜란의 손을 더욱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뭐든 말해. 다 들을게. 혜란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처음 말을 걸어왔을 때를 기억해요. 도서관에서였죠. 여기 앉아도 될까 하고 물었잖아요. 그때 제 심장이 얼마나 뛰었는지 몰라요. 윤석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기억해. 사실 그날 1시간 동안 돌아다니다가 겨우 용기 내서 말 건 거였어. 내 옆에 앉고 싶어서. 혜란이 계속 말했습니다. 매일 도서관에서 당신을 기다렸어요. 당신이 오는 시간에 맞춰서 자리를 잡았죠. 하지만 모른 척했어요. 우연인 것처럼. 윤석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나는 네가 공부하느라 바빠서 날 신경도 안 쓰는 줄 알았는데. 혜란이 고개를 저었죠. 아니에요. 늘 의식하고 있었어요. 커피를 사주던 날 기억나요. 비 오는 날이었죠. 우산도 없이 도서관에 왔더니 당신이 따뜻한 커피를 건네줬어요. 그날 처음으로 사랑한다는 걸 느꼈어요. 윤석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랬구나. 나는 네가 그저 고맙다고만 생각하는 줄 알았어. 표정이 너무 담담해서. 혜란이 웃었습니다. 속으로는 난리가 났었어요. 같이 밥 먹자고 했을 때 거절했던 것도 사실은 너무 좋아서였어요. 당신과 단둘이 있으면 제 마음을 들킬까 봐 무서웠거든요. 혜란이 고백했습니다. 윤석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 정말 바보 같았구나. 서로 좋아하면서 숨기기만 했으니. 그 시간들이 아까워. 혜란이 편지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사랑한다고 썼더라고요. 이 말을 50년 만에 확인했어요. 너무 늦었죠. 윤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알게 되었잖아. 우리가 서로를 사랑했다는 걸.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혜란이 윤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사랑했어요.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제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에요. 윤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도 그래. 너는 내 영원한 첫사랑이야. 다른 사람과 살았지만 내 자리는 늘 비어 있었어.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그 안에는 25살의 풋풋한 사랑이 남아 있었죠. 혜란이 말했습니다. 오늘이 기적 같아요. 당신에게 이 마음을 전할 수 있어서. 비록 늦었지만 후회는 없어요. 윤석이 혜란의 손을 자신의 뺨에 대며 말했습니다. 혜란아, 이제부터라도 함께하자. 남은 시간이 얼마든 상관없어. 매일이 선물이 될 거야. 혜란은 그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요? 이 나이에도 괜찮을까요? 윤석이 단호하게 대답했죠. 당연하지.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어. 카페 시계가 8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자정까지 4시간이 남았죠. 혜란은 시간이 아까웠습니다. 윤석과 함께 있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윤석이 제안했습니다. 우리 잠시 밖에 나가서 걸을까? 옛날처럼. 혜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러고 싶어요.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평범한 노부부였지만 두 사람에게는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밤 9시가 되었습니다. 혜란과 윤석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죠. 별이 반짝이는 하늘 아래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혜란이 갑자기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몸이 흔들렸죠. 윤석이 혜란을 부축했습니다. 혜란아, 정말 괜찮은 거야. 병원에 가보자. 혜란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잠시 어지러웠을 뿐이에요. 여기 조금만 더 있어요.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요. 윤석이 혜란을 꼭 안았습니다. 그래, 여기 있자. 내가 옆에 있을게. 걱정하지 마. 혜란은 윤석의 품에 기대었습니다. 따뜻했죠. 혜란이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거울을 봤는데 제가 25살이 되어 있었어요. 정말 신기했죠. 윤석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 그래서 아까 대학가에서 본 젊은 아가씨가. 혜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였어요. 젊은 모습의 저였죠.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해서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이 모습으로 당신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혜란이 설명했습니다. 윤석이 혜란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의 내가 더 좋아. 함께 나이 들어온 이 모습이. 주름 하나하나에 우리의 시간이 새겨져 있잖아. 혜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그 말이 위로가 되네요. 사실 늙은 모습이 부끄러웠거든요. 당신에게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윤석이 혜란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넌 여전히 아름다워. 25살 때보다 지금이 더 아름다워. 진심이 담긴 눈빛이 더 깊어졌거든. 시계를 보니 10시가 넘었습니다. 자정까지 2시간도 남지 않았죠. 혜란은 불안했습니다. 이 시간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 다시 윤석과 헤어지게 될까? 혜란이 물었습니다. 윤석 씨 내일도 만날 수 있을까요?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윤석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매일 만나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을. 혜란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수첩이었죠. 이거 제 연락처예요. 주소도 적혀 있고요. 혹시라도 제가 내일 연락이 안 되면 찾아와 주세요. 윤석이 수첩을 받으며 의아해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해? 무슨 일 있는 거야? 혜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만약을 위해서예요. 두 사람은 다시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걸으며 못다 한 이야기들을 나눴죠. 대학 시절 추억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까지. 11시가 되자 혜란의 몸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손이 투명해지기 시작했죠. 윤석은 보지 못했지만 혜란은 알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 간다는 것을. 혜란이 윤석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윤석 씨,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잘 들어주세요. 당신을 사랑했어요. 처음 만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비록 함께하지 못했지만 마음속에는 늘 당신이 있었어요. 그것만은 꼭 알아주세요. 윤석이 혜란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사랑해. 영원히 사랑할 거야. 이제라도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고마워 혜란아. 자정을 알리는 종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혜란은 윤석의 품에서 천천히 일어났죠. 이제 정말 시간이 다 되었구나. 혜란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혜란의 몸이 투명해지지 않았죠. 오히려 더 선명해졌습니다. 72세 그대로의 모습으로 윤석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윤석이 혜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괜찮아. 우리 늦게라도 함께 할 수 있으니까.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마음이 젊으면 되지. 혜란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 이제부터라도 함께해요. 매일매일을 소중하게 살아요. 다음 날 아침 헤라는 자신의 집에서 눈을 떴습니다. 어제 일이 꿈이었나 싶었죠. 하지만 탁자 위에는 윤석이 남긴 쪽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10시에 도서관 앞에서 만나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곳에서. 사랑해요, 헤란. 윤석이 쓴 글씨였습니다. 헤라는 쪽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헤라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72세의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반짝였죠. 마치 25살로 돌아간 것처럼 생기가 넘쳤습니다. 정성껏 준비를 하고 헤라는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윤석이 기다리고 있었죠. 환한 미소로 헤란을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도서관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서관 사서가 두 사람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르신들 오늘도 함께 오셨네요. 정말 보기 좋으세요. 헤란과 윤석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각자 책을 읽었지만 가끔 눈이 마주치면 미소를 지었죠. 마치 대학생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윤석이 말했습니다. 우리 떡볶이 먹으러 갈까? 옛날에 자주 갔던 그 골목에 비슷한 집이 있더라고. 헤란이 반갑게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가요. 떡볶이를 먹으며 두 사람은 깔깔 웃었습니다. 매운 것도 예전만 못하게 먹으면서도 즐거워했죠. 청춘의 추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는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죠. 윤석이 낙엽을 주워 헤란에게 건넸습니다. 책 갈피로 써. 우리 추억을 간직하는 거야. 헤란은 낙엽을 소중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어제 젊은 모습으로 변했던 건 아마 우리가 다시 만나게 하려는 운명의 선물이었나 봐요. 윤석이 대답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만났잖아. 기적이든 운명이든 감사할 뿐이야. 해가 저물 무렵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헤란이 윤석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젊은 날로 돌아간 하루는 끝났지만 내 마음은 아직도 두근거려요. 당신과 함께 있으니까.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으니까요. 윤석이 헤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야. 50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두근거릴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그 안에는 영원한 청춘이 살아있었죠. 첫사랑의 설렘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헤란과 윤석은 매일 만났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공원을 산책하고 카페에서 차를 마셨죠.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매일이 특별했습니다. 어느 날 헤란이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젊은 날로 돌아간 그 하루가 내게 준 선물은 젊음이 아니었다. 용기였다. 사랑을 고백할 용기. 그리고 그 용기 덕분에 나는 지금 매일 두근거리며 살고 있다. 윤석도 자신의 수첩에 적었습니다. 헤란과 다시 만난 후 매일이 봄날 같다. 74세에 느끼는 이 설렘이 25살 때보다 더 강렬하다. 아마도 남은 시간이 소중하기 때문일 것이다. 둘은 서로의 남은 인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비록 늦은 만남이었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했죠. 매일 아침 일어나 서로의 안부를 묻고 저녁에는 하루를 나누며 잠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두근두근 인생이었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